이번에 판결은 그냥 그 기자님이 지금 궁금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저기 임대인이 그 실거주 이사 이런 것들을 뭐 어, 자기들이 장래에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임대인한테 법적으로는 그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과거에 이제 장래에 내가 뭘 실거주 하는 것이 장래 사실이기 때문에 장래 사실을 뭔가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하급심 실무는 임대인은 그냥 그렇게 실거주 하겠다라고 주장만 하면은 주장만 하면은 임대인한테 야 너 실거주 의사 마음 실거주 생각 없지라고 해가지고 임대인 주장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실무 태도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은 나가는 건 세입자가 나가고 나갔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를 안 하면 손해배상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그때는 뭐 배상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실무 어떤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아니다.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 법의 이제 그 구조기 때문에 그걸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. 그래야 명도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판사가 확신이 들게끔 하는 게 증명이죠. 음,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서로 간에 이제 뭐 실거주가 내가 할 거니까 나가줘. 그다음에 세입자는 내가 보니까 거짓말이야. 그런 거 가지고도 난 못 믿겠어. 라고 해서 다툼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판사님한테 그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라는 게 재판 아니에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한테 확신을 갖게끔 하는 단계 이렇게 보는 거죠. 네, 네, 네. 뭐 간단치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내보내면 자기가 이제 어떤 내가 여기 사는데 제가 제 집주인이라 생각해 볼게요. 네가 지금 계약 만기가 3개월 뒤인데 내가 나가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만기가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 애가 뭐 학교를 언제 간다든지 해서 너 보내고 나서 뭐 인테리어 한 달 하고 내가 들어갈 거다. 또는 우리 애가 이렇게 유학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가 거기 한 달 반 뒤에 들어갈 거다.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, 그러니까. 그 정도는.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실무는 그 미래의 어떤 그 실거주라는 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한 거죠, 실무가. 그 정도 필요 없이 그냥 실거주 하겠다고 하니까 실거주 임차인은 나가야 되고 다만 너가 나가서 만약에 그 집을 돌아봐가지고 실거주 안 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다퉈라 이렇게 했던데 조금 이제 태도가 바뀐 겁니다.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지금 부동산 거래에서 또는 임대차 계약 거래에서 관계에서 어떤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. 대법원이 이제 요거는 임대인이 입증 책임이야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잣대를 댄 거니까 임대인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잣대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런데도 세입자가 만약에 무리하게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버티게 되면 해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세입자 부담이 되는 거죠. 버티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훨씬 남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보통 그 이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거는 임대차 보증금이 오를 때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. 오르게 되면 내가 소송에서 버티면서 좀 그 기존의 싼 값에
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그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임대차 보증금이 오를지 내릴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뭐 그런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소송이 많아지고 이런 건 항상 있었던 거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 그 법의 취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 그러면 예외적 이제 원칙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내보내려 그러면은 임대인이 주장하고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무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야 그런 게 아니야 원칙은 이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준 데 의미가 있는 거죠.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거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소송이 그렇다고 남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. 예. 뭐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. 근데 그게 이제 혼란이라는 게 혼란스럽다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이제 세입자를 2년만 딱 살게 하는, 최소 2년만 보장하는 게 더 옳으냐? 아니면 2 플러스 2로 하는 게 전체적인 면에서 세입자 뭐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, 주거 안정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, 일단은 2 플러스 2가 더 낫겠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계적으로 관찰하면, 예를 들면 예외 사유를 하나도 안 둔단 말이에요. 무조건 세입자는 그 2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니까 예외적으로 예외 사유를 좀 듣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대표적인 예외 사유가 실거주거든요. 주택은 이제 상업용 건물하고 달라서 상업용 건물은 원래 세를 놓는 건데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인이 실제로 산다 그러면 2년 더 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예외를 더 줬잖아요. 근데 그 예외 때문에 생긴 혼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감수하고 지금처럼 이제 불,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로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게 뭐 원칙적으로 갱신요구권 제도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. 네, 네. 그뭐 이혼 그거하고 비슷하죠. 뭐 부부간에 살면서 뭐 저기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답답하면 아예 이혼을 금지시키면 제일 깔끔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게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.